한 주간의 증시 일정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문현진의 주식 캘린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다음 주 일정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그 부분 하루에 5분만 투자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사실 신규 상장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거의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 사가지고 물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월요일 이렇다 할 만한 또 일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공모 청약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를 공모 청약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수익을 노리는 거는 그런대로 괜찮은 전략이긴 해요. 근데 상장하고 난 다음에 건들지 마세요. 그때는 시세가 굉장히 급변동을 하기 때문에 너무 급등만 생각하고 매매하셨다가 큰 코 다치는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지능형 로봇이라든가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셔가지고 요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청약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DS 부분이라고 해요. 반도체 부분인 건데, 반도체 부분을 담당하는 이 글로벌 회의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반도체 평택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할 것 같은데, 이재용 부회장은 참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그래도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꽤나 많을 텐데, 미래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넥슨에서 신작 게임이 나온다고 합니다. DNF 듀얼이라고 하는 건데요. PC랑 콘솔용으로 해서 우리 예전에 철권이라든지 킹 오브 파이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캐릭터 두 개가 나와서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이 얼마나 유행을 일으키고 또 인기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게임이 나온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게임 관련주는 여전히 저는 메리트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쌀 때 사놓으면은 비싸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게임주에서는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요,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하죠. 그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참석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정상회의 참석을 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우리나라의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거기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조금 내다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 관심이 없어도 이 부분은 조금은 뉴스로라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기도 하고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드디어 M&A 체결을 합니다. 6월 30일에 아시아나 지분을 획득하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두 차례나 연기된 만큼 이번에는 조금 주가의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물려 계시는 분들은 탈출로로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공사의 미래에 대해서 나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 이런 내용들 자체보다는 좀 먼 미래를 보면서 진짜 항공사가 다시 정상화되었을 때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리고 저점에서 모아간다, 가지고 가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로 일단은 가지고 가시면서 이거는 그래도 체크 한번 해보시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7월 1일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7월인 것 같아요. 1년이 벌써 반이나 지나갔네요. 그래도 이제 7월 1일이 되는데 홍콩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ECB에서, 유럽 중앙은행이에요. ECB에서 채권 매입을 종료한다라고 합니다. 채권 매입을 종료한다는 게 채권을 매입한다 하니까는 뭔가를 산다라는 느낌으로 보실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빌려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려주는 것을 그만두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권을 매입을 그만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채권 가격 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역시나 물가 상승 때문에 돈 푸는 것을 그만두는 행위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면 지금 전 세계가 물가 잡느라 통화 정책을 건드리는데 조금 정신없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부채가 터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서 너무 큰 기대를 하면서 경제를 바라보시기보다는 조금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약간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금리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조금 올라간다 이야기만 해도 주가가 떨어지는데 계속 올라갈 거니까 계속 떨어지겠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주식 캘린더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